안녕하십니까, 마이하우스 대표 이정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리랑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를 먼저 왜 하느냐부터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잡고자 영상을 찍는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 사진 있죠. 이제 메인으로 해서 설명을 쭉 드릴 건데, 요건 에어컨 내부 열 교환기의 모습입니다. 그 공사 분진이 엄청 많이 있는 사진이고요. 요 뒤에 위에 보시면 요 사진도 있죠. 먼지 구덩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거 딱 봐도 먼지 보이시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전에 청소를 한 에어컨입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것도 벽걸이 에어컨 안에 있는 물바지의 모습인데 1년 전에 세척을 했다 그러고요. 돈도 적은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와, 이 두께가 보이시나요? 이게 물바지 뺀 건데, 와, 아니, 야, 이건, 아니,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한다, 진짜. 곰팡이가 1년 만에 이렇게 쌓일 수가 없거든요. 버섯이 피고 있잖아요. 여기는 좀 심하죠. 요거는 청소하고 1년 후에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요 정도는 낄 수가 있어요. 일반 가정집도 이렇게는 끼거든요. 자, 요게 1년 만에 다시 뜯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1년 동안에 쌓이는 곰팡이에요. 보시면은 요거, 이 정도 딱 있잖아요. 막, 버섯처럼 있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확실히 양이 틀리죠? 이게 1년치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분해 세척에 대해서 감리가 왜 필요한지, 감리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에어컨 분해 세척을 하는데 요거는 아주 일반적이죠. 요즘에 대중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감리가 왜 필요한지 2년 전에 부산에 뉴스도 났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요게 왜 필요한지, 감리가 뭔지 요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는데 에어컨 분해 세척은 뭐냐, 뭐가 사람한테 좋냐, 왜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호흡기 질환, 뭐 전기료도 절감되고, 기계 수명도 좋아지고, 먼지가 많이 쌓이면은 화재 예방도 있어요. 화재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도, 영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딱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감리라는 건 뭐냐? 근데 요 감리는 보통 지금은 공공기관이랑 대형 빌딩 같은 이제 천장형, 이제 매립형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쏠려 있어요. 왜인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척 품질을 이제 직접 작업한 사람은 뭐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의뢰를 주신 분들도 이거를 매립을 분해할 때는 이제 더러운 거 보는데 깨끗한 상태로 올린 다음에 이게 깨끗하게 됐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3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게 감리사라고, 감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세척이 됐는지, 조립이 제대로 완벽하게 됐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파손 같은 것도 확인하는 사람, 나사 같은 것도 막 박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게 조립이 제대로 안 돼갖고 툭 건너면 퍽 떨어져. 그럼 맞는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서 있는 그냥 상태가 아니라 사다리 위에 있는 상태로 사람이 올라가는데 퍽 떨어져서 다치면은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겪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청소했는데 예산을 제대로 받아갔느냐? 솔직히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그 분해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필터 청소라도 하면은 요런 정도, 요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만 해도 5%의 절전 효과가 있고요. 열교환기를 청소하면은 12%의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평균적인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필터는 1년에 2번 정도, 뭐 심하게는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하라 그러고,
작년부터인가 프랜차이즈에서는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 2주 단위로 청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매년마다 이게 짧아진 건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교환기는 언제마다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환기가 잘 되고 환경이 좋은 데들은 뭐 한 3년에 한 번 해도 돼요. 정말 깨끗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도 있고 심한 데는 6개월마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심한 데는 이제 점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요거는 뭐냐? 이 에어컨 분해 세척은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국가 자격증,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증하는 그런 자격증이 없어요. 대신 민간 자격증이라고 이제 학원이죠. 요런 학원이랑 무슨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요런 데서 요거를 교육을 받으신 분한테 이수증을 내줍니다. 그걸 수료증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제대로 된 데는 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엄청 많은 자격증 수료증들이 있거든요. 여기 중에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여기에 에어컨 세척, 에어컨 분해 세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저희 업체라고 해갖고 저희 업체도 이제 검증을 했어요. 두 군데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2012년부터 등록되어 있는 에어컨 세척 기술이라는 이제 한국 시스템 사단법인 업체예요. 유지관리협회라는 곳에서 저희는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등록되어 있고 나중에 다른 데서도 많이 민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에 민간 자격이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최근에 보통 지금 26년도니까 25년도, 24, 23년도부터 학원이랑 인터넷에 이제 에어컨 분해 세척 교육을 한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여기 있네. 22년도, 23년도 자격을 등록을 하고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게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있죠. 21년도부터 해서 25년도까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리진 않았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가려야 되죠. 상표 같은 거.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근데 문제가 없으면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이 영상도 안 찍어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등록 폐지 자격이라고 25년도 4월 기준에 해갖고 엄청 많이 폐지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 여기 있는 업체들하고 요게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검증하고 검수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요걸 등록을 시켰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검수를 하고 폐지를 시킵니다. 이게 좀 시간이 텀이 길어요. 그럼 그동안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폐지된 거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요걸 설명드리려고 찍는 겁니다. 요것도 다 떠 있어요. 저 온라인에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자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냐? 저는 폐지되지 않은 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개를 이제 수료를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학원에서 받았고 하나는 학원에서 한 건 여기는 없어요. 요건 당연하고 제가 받았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거는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수료증이 필요해서 한국 사단법인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협회에서 받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여기는 등록이 됐다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등록이 아예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어컨 분해 세척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 명칭은 기술 자격증의 명칭이죠. 요거는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을 할 수 없어서 여기도 보시면은 에어컨 분해 세척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이름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요런 업체도 있습니다. 요걸로 입찰을 볼 수 있는지 요건 몰라요. 저희도 뭐 수료가 어디서 검증을 받아서 인증을 해주는지 요것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 분쟁의 위험이 있지만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해 세척의 감리사라는 게 뭐냐? 에어컨을 분해해 갖고 세척을 하게 되면은 매립돼 있어서 겉에 보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뜯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뜯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다시. 근데 요거를 검수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왜 해야 되냐?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에어컨 세척일이 엄청 크게 입찰이 있어요. 뭐
한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몇백 대짜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세척하는 거를 이제 시간 계산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시간에 천장형 4웨이 에어컨을 36대를 한다고 합니다. 심한 데는 60몇 대까지 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인터넷에 아무리 둘러보셔도 나사를 이제 푸는 거라든가 세척하고 건조도 시키면 좋겠지만 건조시키는 것까지 안 하더라도 다시 설치하는 나사하는 개수만 하더라도 세척을 안 하고 뜯고 바로 받기만 해도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36대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리가 왜 필요하냐? 보통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어요. 세척이 끝나면은 작업자분이 다 됐다. 그냥 겉으로만 번지를 하거나 깨끗해 보이면은 오케이 하고 금액을 지불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게 뉴스가 났었어요. 안쪽에는 하나도 청소가 안 돼 갖고 또는 손 안 닿는 데는 건들지도 않았다. 그냥 앞에만 봤을 때 세척이 다 됐다 하고 갔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 말뿐인 거잖아요. 요거를 검증하는 거죠.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잔류 세제나 청소가 잘 됐는지 또는 중요 부위 100% 청소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잘 됐는지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또는 그 금액에 이제 산정된 매뉴얼이라든가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를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를 하는 거예요. 사기성 같은 거라든가 이런 뉴스 같은 게 몇 가지가 났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는 거죠. 뉴스가 났습니다. 24년도쯤에 났었을 거예요. 그 에어컨을 청소하고 20분 만에 끝내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스탠드 에어컨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아무리 빨라도 40분은 걸려요. 여기 보시면은 스탠드 에어컨 좀 신형인데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닦고 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이 다시 열어보니까 세척을 하고 갔어요. 돈도 주고 30만 원을 줬대요. 시급 30만 원 1시간 안에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한 그냥 곰팡이 흔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 에어컨 분해 세척은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비싸봐야 30만 원 정도. 요 정도 한 대당 요 정도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고비까지 내면서 금액을 유지하려면은 바쁜 거죠. 바쁘면은 손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은 청소가 안 되고 이건 무조건 손이 닿아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눈만 훑고 가면은 청소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감리가 필요한 이유 요거 두 개는 접니다. 높은 곳에 있는 에어컨을 청소할 때는 그 의뢰를 주신 분도 이런 높은 3층짜리 높이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보고 하고 있네 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체크를 못 하는 겁니다. 요런 데는 감리할 때 청소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면은 감리 신청을 하시면은 이 날짜에 맞춰서 요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있을 때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요런 작업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 요거는 좀 제가 요거를 시행하게 된 게 몇 년 전에 마음 먹었는데 요거 때문인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저는 갔는데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공사를 한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청소하는 걸 보면은 하도급 준 업체가 그냥 해도 돼, 막 해도 돼, 대충 하고 나와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고 뭐지? 왠지 하고 열어봤더니 이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아까 그 교실이에요.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호흡하는 그 장소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명급에 있는 그 불특정 다수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요게 다 공사 분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뜯자마자 이런 상황이고 안쪽에 뜯자마자 이런 상황이고 요건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어봤는데 그냥 모래먼지보다 더 심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안쪽에는 공기가 다 통해서 나와야 되는 공간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금동 색깔이거나 은색 요런 색깔들이 많거든요. 한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든 딱 봐도 요런 식으로 깨끗한 상태가 나와야 돼요. 이래야지 공기 순환이 잘 되고 화재 방지도 되고 깨끗하고 전열 공급도 잘 되고 공기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벽걸이 에어컨인데 1년 전에 단체로 전체 청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1년 후에 딱 가보면은 요 정도는 1년 뒤에 쌓일 수 있는 먼지예요. 곰팡이랑. 근데 요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곰팡이가 덕지덕지 더 붙어갖고 날아가는 것도 있고 또 굳어갖고 돌처럼 계속 굳고 있는 현상이죠.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깨끗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뜯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를 청소했다고 하고 나가면은 요런 현상이 나옵니다. 제대로 분해 세척이 안 되면 요거를 이제 팬이 그 회전 팬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분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해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세척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물바지라고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걸 이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이 깨끗하게 청소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려서 뒤집어 봐라, 이렇게 U자 식으로.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뒤에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긁어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어이구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식이에요. 제가 지금 손가락 닿은 데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 여기 안 닿은 데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물바지를 청소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요. 어휴. 그러면은 여기에 손이 닿게 됩니다. 여기에 손이 닿아서 이렇게 묻어서 나오면은 더러울 경우는 청소가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좀 1년 전에 청소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2년에서 3년 정도는 건드리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런 상황에 손님들이 와서 마시고 자고 호흡기 안 좋아지고 모르죠. 이 사람들은 겉에만 깨끗하니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까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올까요? 악용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못하는 것을 악용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못 들어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물이 흐르고 플라스틱에 나사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사도 숨겨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5번을 뜯어야 되는데 한 2개만 뜯고 세척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르죠. 금액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을 뭐 2만 원에 한다, 3만 원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세척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근데 모르는 게 문제죠. 나는 세척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누가 이 방에서 잘라 그랬어요. 요거 알려면.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은 특히 하청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도급이죠.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게 안 되는 거면은 제대로 청소된 게 뭐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청소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어요. 같은 장소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뺀 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청소를 다 해보니까 다 더러워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보니까. 근데 요거를 세척을 하고 1년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먼지가 남는 게 정상입니다. 보시면은 굵기도 그렇고 이렇게 남아있는 거 틀리시죠? 비교해 보실까요? 이거랑 다시 하나 둘, 요 있는 거 뒤에 자체가 틀리잖아요. 하나 둘, 굵기가 틀립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습한 공간인 것도 인정을 해요. 이것도 일반 고객님 집에서는 좀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손으로만 딱 했을 때만 나오는 그런 정도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후레쉬를 켜고 한 거거든요. 빛 반사가 된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있죠. 요 팬이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죠? 요게 청소가 안 된 거. 이게 1년 후에 쌓인 먼지 정도고요. 세척을 하면 요 정도가 됩니다.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3개를. 다시 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청소가 안 된 게 1년 후에 원래 제대로 청소하면 요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걸 세척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청소를 하는 거를 100% 다 된다, 이렇게 뭐 깨끗하다,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요. 여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분해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세척하는 분해하는 거는 이제 매뉴얼이 돼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분해해서 어디까지 청소하는 거는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손 닿는 게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는 펜이 이렇게 기역자 디귿자로 돼 있거든요. 약간 이제 마른 목골처럼. 근데 지금 요 사진이 어디냐? 여기 뒤에입니다. 여기 뒤에는 천장하고의 설치 간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원래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못해요. 이게 손도 안 들어가는데 세척기 건이 이게 어떻게 들어가? 꺾이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청소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하겠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곰팡이가 뒤에 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공간에. 요것도 세척을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금액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또는 손이 더 많이 가는 관계상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걸 세척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딱 봐도 깨끗하죠. 요런 식에서 공기가 거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지 필터 같은 경우도 좀 심한 데들은 1년 단위가 아니라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두께가 쌓이면은 필터에 거쳐서 여과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지가 많으면 안 좋은 공기가 여기서 필터 뒤로 넘어가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 호흡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좀 안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범위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분해를 하고 사람 손이 닿으면 망가지는 범위가 있거든요. 스펀지 뭐 이런 약한 부위들 곰팡이하고 플라스틱하고 이제 사이에 껴갖고 점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분해해서 할 수 있는데 잘못 건드면은 이게 퍽 하고 깨집니다. 그럼 보통은 건들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말씀드려요. 왜냐면 비용하고 금액 뭐 에어컨 보통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에어컨 청소 비용이 한 10만 원이다. 근데 제가 이걸 한다고 20만 원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깨질 위험도 있고 따로 요 소모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날개 같은 것도 쉽게 퍽 하고 부러지거든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좀 교체할 수 있거나 하는 거를 좀 잘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거나 깨지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도 이거는 세척하기 전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쪽이에요. 안쪽 여기 플라스틱하고 요 플라스틱하고 스펀지하고의 요 붙어 있는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걸 뗀 게 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90%, 95%, 99% 이상 세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해를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벽걸이인데 떼갖고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다 떼갖고 하면 엄청 깨끗하게 돼요. 물도 잘 빼고 이게 위험성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재설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확 높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사하시는 분들, 이사를 하고 이사를 가기 전에 에어컨을 해체를 할 거 아니에요. 분해를 했을 때 그때 세척을 하고 새 집에 가져가 들여서 다시 설치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깨끗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런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매뉴얼화가 돼 있는 이제 시방서 같은 거 있거든요. 요거는 공공기관에 보통 드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한다. 또는 장비는 어떤 걸 쓰고 약은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사진상 4웨이, 4웨이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입니다. 근데 1웨이도 마찬가지고 360 천장형도 마찬가지고 벽걸이, 스탠드 거의 다 비슷해요. 필터 하기 전에 밑에서부터 시작인데 필터 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까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 하나를 먼저 떼죠. 필터 하기 전에 하나 떼고 요것만 두 개만 빼면은 필터 청소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하나를 이제 10만 원이라 보자 이거예요. 10만 원의 견적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하나 필터만 청소하면 보통 2만 원 받습니다. 뭐 만 원에 하는 데도 있고 5천 원에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두 개를 빼서 하는 거를 그 정도 금액이라고 치고 하나 둘 요게 물바지입니다. 물바지까지 빼서 청소하고 여기에 손이 닿으니까 손만 이제 이게 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한 7만 원 정도라고 보시고
요것도 빼고 여기에 물청소 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뿌리고 물청소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고 요 위에서 요 뒤에까지는 빼진 않아요. 근데 여긴 닦거나 물 세척 한 번 더 하거나 요런 식이거든요. 요렇게 다 했을 때 10만 원 줬는데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바지까지도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뉴스에 난 거 보면은 필터만 빼서 세척하고 겉에만 이렇게 닦고 10만 원 받고 여기는 청소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세척을 합니다. 요거까지 내려서 더러운 거 보여드리고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을 쐈는데 여기 물을 안 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좀 곰팡이가 많이 번지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요거 반 걸치는 거죠. 이렇게까지 세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 보여드린 거고 벽걸이도 마찬가지예요. 벽걸이랑 원에 이런 것도 여기까지만 해서 세척하는 거 보통 2만 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수준까지 하려면 벽걸이는 7만 원 정도. 요 가격에 또 설명드릴 건데 여기 사람의 한국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협회에서 종합 세척 가격표라고 이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에 돼 있는 매뉴얼을 가진 요 작업은 표준 규격으로 요 정도 가격을 새겨 놓은 겁니다. 요 정도 가격을 받아야지 이 업장이 작업 시간, 인건비, 재료비 등 포괄적인 금액을 받고 업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다른 집에서 사용하던 이제 세척 기구라든가 걸레라든가 무슨 청소 도구들을 곰팡이가 묻어 있는 그 상태로 다른 집에 가서 청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매일마다 집에 세탁기 따로 있고 청소용 세탁기를 항상 놔두고 그리고 과탄산소는 꼭 넣어요.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그리고 세제 넣어서 항상 이제 매일마다 청소하고 매일마다 건조시켜서 건조기가 있어야지 제습기가 있어야지 건조가 빨리 마르거든요. 요거는 오늘 오전에 시작한 거, 요거는 저녁에 시작한 거, 젖은 거. 유니폼도 항상 깨끗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합니다. 이 집은 곰팡이가 많은데 다른 집은 갔는데 곰팡이가 적었어요. 근데 여기는 곰팡이를 옮겨놓으면 여기도 더러워지는 거죠. 이런 감염병의 전염을 가지고 오는 업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는 게 좀 모르죠. 꺼림직하죠. 그래서 깨끗한 거, 관리가 잘 돼 있는 장비를 갖고 와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책정해 놓은 금액들입니다. 스탠드는 약간 별개예요. 스탠드는 좀 뜯는 시간이랑 종마다 틀립니다. 종류별로 많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드는 약간 별개라고 봐주시고 보통 벽걸이도 좀 틀리긴 한데 벽걸이는 7만 원에서 9만 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한 대당 할 때 예시고 좀 여러 대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씩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격이 책정돼 있다. 이런 거를 공증을 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세척하고 그 검증을 하려면 뭘 하느냐? 온도, 용량, 세척제 pH, 이게 이제 산성 농도거든요. 이 정도 정해놓은 용량 이하가 되어야지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 먼지가 많이 꼈는데 미세먼지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가 안 돼갖고 먼지가 어딘가 뭉쳐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청소가 잘 됐는지 양호한지 하는 테스트하는 장비들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에어컨 세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안내를 드렸어요. 에어컨 세척은 사람의 건강에 좀 접목되고 피부에도 많이 와닿아요. 곰팡이 같은 게 이제 피부에 이제 위에서 쏴대는데 요 피부에 와닿으면 당연히 안 좋죠. 공기, 피부, 호흡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의 건강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에어컨 세척에 대해서 많이 보실 텐데 요거에 대한 이제 검증 방법 자체적으로도 감리하면 좋죠. 자체적으로 청소가 잘 됐는지 아닌지 잘 보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청소 받기 전에 많이 검색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 게 좋고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은지 자체적으로 체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